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정리하는 매일 정리 노트 시간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물어봤죠? 그럼 그때는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뭐하여 계산하냐? 합산하는 거냐? 구분하여 계산하는 거죠. 그럼 우리 소득세는 몇 가지 구분하죠? 세 가지. 종, 퇴, 양. 그래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죠. 이때 소득세는 바로 종합소득은 종합소득세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고, 양도세는 뭘로? 양도소득세로 뭐하여? 구분하여, 분류하여 과세한다고 했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구분하여 계산한다가 오른편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계산하는 걸 뭐라 표현한다? 분류 과세한다. 결론 여러분, 소득세는 세 가지야. 종, 퇴, 양. 종합소득세, 퇴직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 자, 취득 당시 실질 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면 이때는 뭐죠, 여러분? 매매 사례가. 그다음에 두 번째 뭐죠? 감정 가격 평균액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뭐죠? 바로 환산 취득 가격이죠. 환산 취득가액 또는 환산가액 이렇게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환산 취득 가격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은 주의할 거는 양도 당시가 아니라 이건 취득 당시입니다. 여러분 취득 당시에 실질 거래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사용하시는 방법 매감환이고요. 매감환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여러분 기준시가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시가는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러면 기준시가는 언제 사용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는 추계조사할 때였죠, 여러분. 이거를 계속해서 구분을 못 하셔서 질문하는 분도 계시고 물론 강의하는 분 자체도 구분을 못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추계조사는 세무서가 하는 겁니다. 관할 세무서에게 추계조사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양도자가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없어서 이렇게 취득 당시 실질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는 매감 환으로 끝나는 거고 기준시가가 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오는 거다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준시가는 뭐 할 때 나온다, 여러분? 추계조사할 때 나오는 말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겠습니다. 자, 3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라든지 또는 매입할 때 기업회계 기준에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 차익이죠. 여러분 여기서 감가상각비 또는 현재가치할인 차금 이건 다 취득가격에 포함된 거죠, 여러분. 자, 그렇게 취득가격에 포함된 그 취득 감가상각비나 현재가치할인 차금을 보유하는 기간 동안 사업소득의 필요로 산입한 것은 취득금액. 그러면 이미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취득가격에 포함된 경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양도소득이 아닌 뭐 사업소득, 종합소득세죠, 여러분.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로 또 잡으면 무슨 공제가 돼요, 여러분? 이중공제가 되죠. 그래서 이중공제가 되는 걸 방지해서 종합소득세 등 사업소득 필요금을 산입한 것은 취득세 계산 때 취득금액에서 포함한다, 제외된다, 여러분. 당연히 공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외해야 됩니다. 빼내야 된다. 빼내야만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이중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취득금액에 가산한다가 아니라 취득금액에서 어떻게 공제한다가 옳은 표현이라는 걸 꼭 좀 체크해 두시고요. 제일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법령에 따른 뭐죠? 고가주택이죠, 여러분. 그래서 고가주택은 뭐죠, 여러분? 양도 당시 주택가, 부수, 토지, 무슨 가의 실질 거래가액을 기해서 얼마? 12억 원을 초과한 주택을 말하는 거죠. 그때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바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에서 이 안분 계산한다고 했죠, 여러분? 이때 안분 계산식은 바로 이거죠. 양도가에서 얼마 빼야 되죠, 여러분? 12억 원을 빼야 되는 거죠. 12억. 이게 바로 뭐죠? 일반 주택이죠. 일반 주택이야 가끔데 12억 원의 양도 때 고가주택 그런 거 있어요. 고가주택은 12억을 모아야 되는 거고 초과를 할 때 고가주택인 거고 딱 12억 원을 묻힌 주택이라면 일반 주택이죠. 그러면 양도가에서 12억을 뺀 금액, 차감한 금액 이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약 3억 우리 12억 원을 초과하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죠, 여러분. 그 12억 원을 초과하는 양도가액이 당해 양도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곱해서 역시 장기부 특별공제에 안분 계산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 어쨌거나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입니다. 비과세 요건 충족한 고가주택이 때는 양도 차익과 장기부의 특별공제 다 무슨 계산한다면 안분 계산한다. 잊지 마시 바랍니다. 강조 또 강조합니다. 5번 양도소득금의 조세 특례 제한법 때는 뭐가 있다면 감면소득금액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감면 대상에서 공제를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아 못 받아 못 받습니다 그랬죠. 따라서 이때는 감면 대상 외의 감면소득금액 외의 감면소득금액
아니라 외의 양도소득 금액이죠. 예, 의 양도소득 금액에서 즉 당해연도 중에 무슨 대상과 감면 대상이 아닌 걸 2번 이상 양도했다. 그러면 여기서 기본 공제를 받아라 받지 마라 받지 말고 요걸 취소해서 어디에 받아라 비감면 대상 공제 받아라 그 얘기죠 여러분. 예,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만약에 감면 대상이 아닌 게 또 있다. 그래서 감면 대상이 아닌 거, 감면 대상인 거, 감면 대상이 아닌 게 2개가 있다. 요 중에서는 비감면 대상 중에서는 어떤 거 먼저 양도한 거에서 250만 원 공제 받으라 그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 기본지수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자, 6번인가요? 네. 6번. 거주자가 양도토 소급해서 몇 년 이내에 그 배우자나 직계준비소로부터 2023년 이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부동산 취득가치는 권리든지 시설물 이용행위권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 양도했다. 이때 그러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지 여러분? 증여 이월 과세 주는 거죠. 그러면 증여 이월 과세의 가장 중요한 뭐죠 여러분?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 이게 바로 양도가에서 대응하는 차감하는 취득가액이 되는 거죠. 이때 이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바로 양도토 소급해서 몇 년 이내죠 여러분? 10년 이내죠? 10년 이내. 물론 요거는 2023년 이후에 증여받았을 때고 2022년 12월 31일이죠.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를 받았을 때에 증여 2월 과세 적용 기간은 몇 년이죠 여러분? 여기는 5년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2023년 이후라고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적용 기간이 몇 년이다 그러면 10년이다는 것도 좀 같이 기억해 두시고요. 결론은 이거죠. 바로 증여 2월 과세가 적용되는 증여 당시가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 시점으로 기준을 한다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양도소득인은 거주자가 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바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 미달하게 양도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로 인정된다. 이게 바로 뭐죠? 고가 양수 저가 양도의 부당예산 부인 규정이죠. 그럼 이때 이 부당예산 부인 규정은 취득가 또는 양도가액을 양도책 계산 원칙인 실질 거래가격이 아니라 이때는 뭘로 계산하라? 시가로 계산하는 얘기죠. 실질 거래가격이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 자, 8번. 2025년 5월 15일 날에 건물을 매도하여 양도를 했을 때에 2024년 언제까지 양도소득 과세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되냐는 얘기죠. 그럼 바로 예정신고를 말한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요거 2024년이죠, 여러분. 예, 요거 날짜 좀 고치겠습니다. 2024년이죠. 예, 2024년 5월 15일 날에 양도를 했을 때에 예정 신고기는 2024년 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5월 15일에 속한다는 말일인 5월 말일부터 매도 이내 2월 이내가 되죠. 그래서 언제까지 여러분? 바로 7월 31일까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제가 오타가 발생했네요. 2024년. 그래서 결론 2024년 5월 15일 날에 양도했을 때 예정 신고는 2024년 7월 말일까지가 된다는 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 정리가 되실 거라 보고요. 자, 이제 9번 가겠습니다. 예정 신고 납부시 납부세액이 얼마다 여러분? 1,800만 원이랍니다. 그럼 이때는 1,000만 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죠, 여러분? 분납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양도소득세 분납기는 몇 개월 이내 여러분? 2개월 이내입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때 납부세액이 얼마라서 여러분 1,800만 원이니까 예정 신고 기한 때 얼마 내야 돼? 그러면 1,0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거고 분납 기한 때는 언제 여러분 1,000만 초과하는 금액 얼마 여러분 800만 원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800만 원 이내가 되는 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10번 구 외에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는 해당 국의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그 양도일까지 국의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을, 그죠? 5년 이상이죠? 5년 이상을 어디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에 한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길 바라면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매일 정리 노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